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수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수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으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죠. 자, 이제 4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2월, 3월에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의 변동성을 좀 겪는 한 달이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봄철에 또 따뜻하게 우리의 계좌의 수익률을 이 선생님께서 안겨드렸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도 상승을 잘 가져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또 따뜻하게 만들어줬었는지, 그리고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결제 안건, 결제 테마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정의 인비 종목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월 15일자부터 지금까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약 한 달간의 상승률을 정리를 해봤을 때 여기에서 거의 60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15일자에 DK락과 제일전기공업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DK락은 수소 관련주로 빠르게 17%의 상승률 가져가게 됐고요. 두 번째로 소개된 종목이 바로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해서 83%라는 또 급격한 상승률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는데요. 지금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전력 설비를 새롭게 구축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제일전기공업이고, 우리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찌감치 3월 달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3월 18일에 소개해드렸던 YC캠이라는 종목은 유리기판 테마여서 4월 첫째 주까지 127%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었죠. 삼성제약, 에이테크솔루션 모두 10% 상승 보여줬고요. SP소프트는 47%의 상승률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가져가게 됐는데,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이삭엔지니어링이 42%, 디지털 트윈 관련주로 소개해드렸고, 세코닉스, 쿠콘 이런 종목들까지 모두 이 선생님이 챙겨드렸었죠. 자, 그리고 3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4월 후반까지 뷰노와 네페스, 퍼스텍, 엘컴텍, JNB, 빅텍까지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시장이 4월부터 좀 출렁일 때 지정학적 리스크 언급을 해드리면서 퍼스텍, 빅텍 말씀드렸고 각각 10%, 20%의 상승률 챙겨갔습니다. 그 사이에 금 관련주, 금 가격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엘컴텍 공략해서 27% 상승률 가져다 드렸고요. JNB라는 반도체 장비가 또 4월 중순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반도체 진공 장비, 스태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 이 HBM 반도체 시대에 발맞춰서 JNB라는 종목 소개해드렸고 108%의 상승률 빠르게 5거래일 만에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략이라는 점, 2월에 한번 공략해서 수익 냈었고 이번에 또 한번 108% 챙겨갔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삼형을 APTC에서 VEM으로 변경한 이 종목은 25%의 상승률,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또 한 번 업데이트 됐고요. 파로사이바이오, TPC 각각 15% 안팎으로 상승률 챙겨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이렇게 많은데 이 이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훨씬 더 많고요. 4월 후반부터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다 빨간불인데 여기 다 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 하나씩 자세하게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전기공업이 83%라는 상승률 굉장히 급격하게 최근에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담으셔서 저희 보유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한 첫째 주, 둘째 주부터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미국의 최대 전력관리사 이튼과 아크 차단기 그리고 인쇄 회로기판을 독점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지금 구리 가격 상승과 또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서 관세를 크게 부과할 것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 전기
전기 관련주들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혜주로 제일전기공업 꼽아주셔서 우리가 83%의 상승률 가져가게 됐고요. 자, VM 보겠습니다. APTC에서 사명을 변경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5% 상승률 갱신이 됐는데 이 기업은 반도체 식각장비 기업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서 깎아내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공급사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의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해서 SK하이닉스 또 한 번 4% 넘는 상승률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도 그 수혜를 받게 되면서 장 막판에는 4%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 추가적으로 25%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P소프트 47.39% 상승률인데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서 조금은 좀 보유하시는 동안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이 선생님께서 강조해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가 계속 주목되고 있죠. 이 기업으로 또 상승 챙겨가신 분들 인증 많이 보내주셨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파로스아이 바이오 14.74%입니다. 이 종목도 15%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두 번째 공략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종목이라면 또 여러 번 공략할 수 있게 반복 대응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AI 신약 개발 테마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신약 개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과 고형암 치료제 관련주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상승 챙겨드리고 있고요. TPC 15% 상승률 가져갔는데 자동화 공장 부품 관련주, 3D 프린터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은 대만의 로봇 기업 TM 로봇의 로봇들을 국내에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데요. 장중에 이렇게 엔비디아 수혜 받으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그 구간에서 상승 챙겨가고 또 많은 분들이 인증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 100%, 200%, 300% 넘어가는 종목들을 또 명예의 전당에서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월 2일에 소개해드렸던 자람 테크놀로지가 320%의 상승률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테마인데 우리 유로모픽 테마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면서 도대체 끝이 어디일까 이 말씀 드렸는데요. 부동의 1위 잘 지키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135%, 황반병성 치료제 유럽의 9개국의 허가를 받게 됐다는 소식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HB테크놀로지, YC케미 유리기판 테마죠. 각각 89%, 127% 상승률 챙겨갔는데 이 종목들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률을 급격하게 챙겨갔습니다. 유리기판 쪽 자세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저 한비서가 이 선생님 대신해서 전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100% 안팎의 상승률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젠백스링크를 우리 인비저블 공략주로 소개해 주셔서 거의 100% 상승률 챙겨드렸었고요. 반도체 쪽에서 지금 KNJ 그리고 JNB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각각 56%, 108%의 상승률 안겨다 드렸고 또 제일전기공업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83.28%의 상승률을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종목들 오늘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차트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저희 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이 자리까지 수익 실현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아마 입절하신 분들 잘 수익 챙겨 가셨을 것 같고 최근에 13만 원대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서 지금 시대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AI이구나라는 점, 통신장비이구나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YC캠 유리기판 테마에서 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이 자리까지 2, 3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7% 급격한 상승 다 챙겨가고 있고 이제 미래에는 앞으로는 유리기판이 저전력 고효율에 더욱더 효과적인 판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JMB 108% 상승률 이렇게 가져가는 시간이 단 5거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우리가 100%의 상승률 챙겨갔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소개되는 두 가지 테마와 종목을 절대 놓치지 마라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상승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겨다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 선생님은 각 섹터와 테마를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법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드리고 있고요. 전략 분석이 끝난 종목을 매일매일 이 방송을 통해서 두 종목씩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도 지금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테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수혜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중에서 유일한 가격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테마인데요. 자,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2차 전지, IRA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수혜 볼 수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약간 알루미늄이나 철강 쪽이 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원자적 가격 속에서 원자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인데 어떤 테마인지 또 우리가 공략해 볼 종목은 무엇일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국가 경제에 중요한 철도의 역할을 위해서 이번에 두 번째 철도 교통관제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국가 경제 철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도 교통관제 센터가 지금 첫 번째는 이미 있고요. 두 번째로 새로 지어진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기업이 여기에 또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테마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상승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 선생님 결제 내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결제 한 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이 선생님 오늘 아까 전화 잘못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그렇죠. 빨리 할까요? 그러면 지금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선생님께서 오늘은 좀 다급하게 첫 번째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바로 매번 이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종목으로 상승 챙겨갈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급한 마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주말 동안 또 얼마나 열심히 미국 시장 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셨을까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전기공업 83% 상승률을 챙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리 가격이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 시장에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 측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제일전기공업 같은 종목을 잡아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 종목만큼은 원자재 중에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서 오늘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면서 또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거든요. 방송만 보지 마시고 그냥 넘겨듣지 마시고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함께 하셔서 적극적으로 소통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를 25% 이상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또 조선 해양 물류 전반적으로 지금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착수를 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중국산 들여올 때 관세가 7.5%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25% 정도로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또 한 번 급등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강력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점에 포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노동자들 계급에 있어서 중국산 저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낮아지거나 하는 등의 불공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 11월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적극적인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당분간 한 11월까지는 그리고 한 12월까지는 올해까지는 계속 이런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계속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대통령이자 이번에 또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세를 가지고 표심을 얻기 위한 멘트들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알루미늄 관세 인상 조치 역시도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할 당시에 중국의 통상적인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그때에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에 549개로 좀 줄였고 그 이후에 다시 352개 정도로 이렇게 줄여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세를 한꺼번에 좀 많이 부과를 했다가 점차 줄이다가 또 이제 다시 선거철이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관세를 더 늘려야만 미국 국민
국민들의 표심을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계속 언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두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이런 관세, 고율, 세율에 대한 언급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 조치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캐서린 타이 미 무역 대표입니다.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 관세가 미중 무역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를 줄 수 있다며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세를 두고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뉴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될 것이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테마를 우리가 공략한다면 확실히 상승을 반복적으로 챙겨갈 수 있을 것 같다.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 선생님께서 오늘의 테마를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관세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반복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과 딱 맞아떨어질 만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 시장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재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구리 같은 경우에 계속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광석 가격만 안정적인 추세라는 점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이 이제 톤당 160달러에서 72.5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올해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떨어진 구간에서 소폭의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원자재들 가격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가 있고 또 지속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철강 생산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이미 500곳의 현지 철광 제철소가 있어서 과잉 생산이 이미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다.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 철광의 소비를 부추길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건설 업종,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만 철광의 소비가 많아지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500여 곳의 철광 제철소에서 철광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지 못한다라는 것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용광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그 수요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매년 1%씩 감소하고 또 앞으로는 수년 동안 2%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철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소비는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지 못하고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이 철강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중국산 수입을 막고 있는 규제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지금 무역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면서 원자재 가격 중에 철강만 지금 가격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 철강 가격 안정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살펴봤을 때 오늘의 기업을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철강 관련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포스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기업은 포스코의 스틸 서비스 센터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스틸 서비스 센터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스틸 서비스 센터는
각종 강제를 점포 또는 창고에서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철강이 필요할 때마다 이 기업에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고에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뭐 철강을 절단하는 기술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이 기업은 포스코의 스틸 서비스 센터가 총 1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명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991년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를 해온 기업이니만큼 포스코와 함께 협력한 기간도 길고요. 이 스틸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1, 2차 가공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요자에 맞춘 서비스 그리고 손실을 개선하고 납기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스틸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창고 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생산성도 향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가스틸이라고 불리고 있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기가스틸은 10원 크기로 10톤 무게를 견디는 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사이즈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꿈의 강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쓰이는 것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기 자동차 프레임용 기가스틸 그리고 전기 모터용 강판 그리고 가전 수요 회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에 납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의 기업이 이런 기가스틸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지난 2020년에 광양에 새로운 신규 설비를 도입해서 이 기가스틸 가공 전문 센터를 구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가스틸이 더욱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업 주목하셔서 여러분들이 철강에 대한 수혜 살펴보시면 되겠죠. 또 국내 포스코 그룹주에 관련된 수혜주라고 하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철강주들을 좀 안 봤었던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원자재 가격 중 철강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혜를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세라기보다는 보합권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력 설비, 구리 관련주들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했었던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시장 상황이나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맞춰서 오늘의 철강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장중에 최근에 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4월 18일자 기준으로 변동성이 좀 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와줄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강 관련주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일단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25% 이상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 문제들이 올해 연말까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광석 가격만 안정적이라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철강 관련주 보면 좋겠다. 포스코 스틸 서비스 센터 말씀을 드렸고요. 기가스틸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얼른 공략하시면 좋겠죠. 지금 방송 보시면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실 수 있게 이 선생님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테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변동성이 컸던 4월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은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상승률을 매번 너무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5월까지도 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전기공업, SP소프트, VM, 파로스아이바이오, TPC, 노란색 친 종목들 최근까지도 계속 상승률을 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YC캠, JMB 이런 종목들로는 100% 넘는 상승률을 챙겨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들로는 또 10% 안팎의 상승률들 가져가고 있는 세코닉스, 쿠콘, 뷰노, 네페스, 뭐 엘컴텍, 빅텍, 퍼스텍 이런 종목들 다 안겨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걱정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상승을 잘 챙겨가야지 또 두둑하게 어버이날 선물도 드리고 어린이날 선물도 챙겨주고 또 이런 날들에 우리가 기쁘게 또 맞이할 수 있겠죠. 5월에는 저 한비서도 또 생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어떤 종목을 챙겨주실지 드릉드릉 선물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오늘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가 모두 이 선생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 아닐까 벌써 한 달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두 번째 테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테마 결제를 내려주실 것 같아요. 전화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이 선생님. 선물 저도 100% 넘는 종목으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종목이면 좋죠. 전 돈이 제일 좋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 저 대중교통 타고 왔어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대중교통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결제 안건에 대해서도 결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어떤 출근 방식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지하철로 출근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오늘 대중교통 타고 회사를 왔는데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 있어서 맨날 타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나라 이 지하철 너무 잘 돼 있죠. 대중교통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철도 강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5대 철대 강국으로 뽑히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도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철도 역할을 위해서 이번에 두 번째 철도 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으로 호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요. 오늘 기차 타고 출근하신 분들, 지하철 타고 출근하신 분들 모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한다면 앞으로 또 얼마나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안아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유추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비서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가 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연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생산 유발 개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도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생산 효과는 2조 2천억 원, 2.2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개수 2.2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철도라는 점 그리고 이 수치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철도가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죠. 우리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게 된다면 서울에서 북한까지도 연결을 지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유럽까지도 철도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꼭 통일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씩 언급이 되는 게 철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철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국가 경쟁력,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철도 강국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곳에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철도 재건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사실 주목을 받게 되기도 했었죠. 러시아의 공격으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원팀 코리아라고 해서 지금 정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텐 등 철도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철도 원팀 코리아를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서 철도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복구를 위한 철도 개선 사업들을 진행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게 됐고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세계에서 5번째로 철도 교통망을 개통한 이후 훌륭하게 철도를 운영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뜻깊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을 정도로 우리가 꼭 한번 주목했어야 되는 이슈였는데요. 그런데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현실화되고 할 때에 우리가 중간중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주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급하게 빠르게 철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이 선생님이 오늘 마음이 급하실만 했네요. 오늘 급하실만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늦지 않게 꼭 철도 관련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적으로는 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철도 신호 제어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KTX, 무궁화호 등 국가 철도 시설에 있어서 운행 거리, 운행 속도, 운행 시간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계속 조율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 표준의 철도 신호 재개를 국산화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유럽 시스템을 국내에 맞게 기술력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 안정성 등급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4등급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시스템보다 안정성이 6배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철도 신호 제어, 철도 안전 시스템, 철도 교통관제센터를 이미 2006년에 한번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철도를 이용할 때 정차하고 또 출발하고 우리가 기차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KTX 여기서 몇 분 지연, 몇 분 뒤에 출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의 철도 관제 시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기술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지금 한 군데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새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오늘 기업이 실제로 2,5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구축 사업을 수주를 받게 됐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2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오송역 쪽에 구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총 연장 3,690km, 527개 역에 걸쳐 있는 모든 고속철도, 일반 철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대하고 특수한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첨단 기술력이 적용이 될 것이고 인공지능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2026년까지 1단계 건설이 완료가 되고 2029년부터 아마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 1차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부분들까지 다 관제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2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만듦으로써 이제 남부지방까지도 다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수주 금액이 2,500억 원 가량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고 또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금액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도 금액이 처음에는 1,500억 원 가량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덧붙여져서 지금 2,500억 원 가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수주 금액을 확인하신다면 투자하실 때에 좋은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대형 수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기업의 수주 잔고가 4,200억 원대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만든 철도교통 관제 시스템이 실현이 될 2029년까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부터 2022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매출액과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자본금이 풍부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에는 매출액이 1,123억 원이고 수주 잔고량은 4,200억 원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 그리고 제1교통 관제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낙후된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이 중간중간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수주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보수 설비에 필요한 금액들이 계속 추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앞으로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끌어올릴 수 있을 기업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연말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급등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현재 주가 굉장히 바닥 구간인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자로 봤을 때도 흐름이 좀 미비한 상황이라서 바닥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철도 관련주들 일부 보니까요.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신다면 정말 완벽하게 저점인 자리라서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철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종목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철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철강이고 두 번째 테마는 철도라서 철철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철도가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연쇄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철도 신호 제어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라서 유럽의 기술력을 우리나라에 맞게 국내 국산화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 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여기에 지금 2,500억 원의 수주를 받게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는 4,200억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금액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가신다면 좋겠다. 상승 잘 챙겨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테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이 선생님께서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AI, 반도체, 인공지능 내가 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테마들은 뭔가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셔도 좋을 만한 재료와 종목들이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철강 쪽에서는 지금 미국 대선 이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포스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스틸 서비스 센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가 스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철도 쪽에서는 철도 기술이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우크라 재건 철도 기술에 또 협력을 하기로 했고 국내 철도 신호 제어 분야 1위 기업이자 제2 철도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를 단행하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여러분들 꼭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공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